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윤창 전문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에 대해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불륜 남녀의 심리가 무엇인지, 외도 증거를 잡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아예 몰랐었습니다. 아니 알 가치도 없으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 필요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저는 저희 의도와는 관계없이 항상 그들과 같이 지내야 했고, 평생 그들 옆에서 관찰하는 삶이 제게 주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학습하고 대처해왔으며, 현재까지는 잘 생존해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 한 달 내내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 방대하게 펼쳐져서 기억해내야 할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생략해서 간단히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끝판왕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막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자결하는 태양과 같은데요. 사랑을 주는 것보다 착취하는 것에 익숙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아니면 반동분자로 몰려 공개에 처형을 당할 확률이 100%일 테니까요. 나르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으로 시집간 며느리는 속이 썩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고 없는 일을 꾸며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손바닥 뒤집듯 너무나 능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언변과 행동력은 비상식적인 선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기에 그것을 감당할 보통 사람은 이 세상에는 거의 없는데요. 이런 나르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자신의 정체성이 온전히 형성되기 힘듭니다. 심리학적으로 여러 갈래 정신병리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크게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로 성장하거나 정신분열과 우울증 또는 애정결핍과 현실도피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나의 아버지는 단순 애정결핍과 정체성 부족에 해당되는 듯합니다. 부족한 결핍을 술로 도피하면서 부족한 애정을 친구들을 만나 밖에서 채우고 돌아다녔죠. 나르시시스트 자녀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 부모에 맞서 문제를 해결한 능력이나 힘이 부족한데요. 마치 북한 사회에서 세뇌당한 채로 자란 것처럼 무엇이 문제이고 잘못됐는지 정확히 인식하기도 힘들 뿐더러 나르에 대항하기 위한 정신적 지지 기반도 없고 대응 방법도 잘 모를 것입니다. 솔직한 자기 표현을 했더라면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었을 테니까 말이죠. 다행히도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기 전까지는 성정이 온순하고 사랑이 많았던 분이시였다는 요소가 제 아버지가 똑같은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은 결정적 이유였다고 생각됩니다.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할머니의 학대가 자행될수록 자연스럽게 나는 어머니의 정신적 남편 또는 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부터 어머니의 상처를 고스란히 느끼며 깊이 공감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정체성이 미미한 아버지라는 존재는 한때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런 나르시시스트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것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전 부모에게서 사랑은 충분히 받고 커서인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한결 여유롭고 수월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주의자적인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송 거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제 부모를 대신해 할머니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며 사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아들에 대한 소송만은 막아달라고 사정하면서 말이죠.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비는 순간 세상이 컴컴해지고 한번 영혼이 죽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의도 중요하지만 힘이 없으면 무력하게 짓밟힌다는 걸, 생존을 위해선 비굴해지고 굽혀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는 불행히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별 문제 없이 회사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을 무렵 할머니의 친척인 아버지의 외사촌에게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혹하는 제의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여 부모님의 말씀을 참고해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친척 관계인 대표가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였다는 것이었는데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로만 봐서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모습을 띤 피해자 코스프레 전문가이죠. 사회적 학습의 정도가 높은 경우 그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조리 있기까지 합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 피해 정도를 알지 못합니다. 사소하지만 교묘하고 방대한 괴롭힘과 가스라이팅이 끊임없이 자행되죠.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학대와는 정반대의 느낌이 듭니다. 외현 나르는 냄비 안에 개구리를 넣어 팔팔 끓는 뜨거운 물로 튀겨 죽인다면 내현 나르는 죽는지도 모르게 물을 서서히 데워 피를 말려 죽일 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도 그곳은 참으로 요지경인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대표의 자기 자랑 시간이 끝나면 매일 자존감을 깎는 말들을 2시간 내내 들어야 했죠. 그 회사 안에서는 사랑과 전쟁 드라마 스토리같이 막장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펼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에는 대표부터 말단 직원까지 불륜이 만연해 있었고, 심리상담사라는 작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이간질을 감당하지 못해 사회적 가면이 벗겨진 채 미쳐 날뛰며 서로를 찌르며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플라이 몽키들인 직원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스파이 짓을 하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애정 공세를 펴며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공간에 자신의 상간녀들과 딸, 친척인 조카를 한 공간에 두었던 참으로 복잡하고도 미묘한 곳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 각자 발목에 족쇄가 차여져 있는 감옥 같던 곳이기도 하죠. 그의 와이프의 처참한 삶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의 상간녀들, 직원들, 자녀들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직접 마주하며 그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상담사 본인은 대학원은 심리상담을 전공하였지만 학사는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는데,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이윤 창출을 위해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상 수준을 한참 벗어난 반사회적이고 소시오패스적인 일들이 매일 펼쳐졌는데요. 그는 고객들을 하등한 존재로 여기며 착취를 해야 할 존재로 여겼으며 내담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저급한 농담들도 서슴지 않게 자행했습니다. 나르에게는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 대상의 비정상이어야만 하니까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불안정한 환경 때문에 강박증과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출근 전에도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카톡과 전화로 시달리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죠.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에도 극한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계점이 없기에 당신이 엄청난 노력과 성의를 보인다 해도 그들은 만족하는 법을 절대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이 뛰어나거나 성과를 내보일수록 당신의 존재를 질투하고 시기하기에 화살의 시위를 당신에게 향하게 만들 것이니까요. 죄진 일이 없었지만 꼭 죄인 마냥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모든 일을 처리하고서 이상한 비난을 항상 들어야 했는데요.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로부터 쌓여있던 화나 분노를 연인에게 예민하게 풀고 자책하는 저의 이해할 수 없는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르시시스트와 동기화되어가고 있는 느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더 고통스러웠죠. 몇몇 피해자분들도 종종 이런 비슷한 감정을 겪기도 하시는데요. 불안한 환경 아래에서 살기 위해 허우적대면서 불안정성을 통제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사회생활을 통해 만연해 있는 불륜의 행태나 성매매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의 불륜과 망상장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제가 드러나도 거짓된 정체성으로 어떻게든 그 순간을 모면하려 들 뿐, 죄의식이 없고 반사회적이며 남 탓과 피해자 코스프레에 수동적인 회피 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제가 그의 아킬레스건을 잡아 완벽하게 제압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탈출해서 독립했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저희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일관된 사랑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여 뿌리가 흔들리지 않았고 영혼까지 종속당하지 않게 하는 힘이 돼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상담 카페를 운영하거나 상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유튜브를 따로 챙겨보거나 전문 서적을 읽어보며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넘어 실전의 세부 사항까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수년간의 불륜 대처 상담과 나르시시스트 상담을 통해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공고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수법을 자행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 사회에서, 상간자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해야지만 효과가 있는지도, 어떻게 그들과 협상하고 공존할지도, 어떻게 그들에게서 탈출해야 할지도 말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만큼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원치 않는 시련을 겪어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도 저의 이런 경험과 방법들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